함께할 줄 아는 리더 김한중, 알렉스 강이 읽어드리는 슬라이드 엣지 제1장 해변가 건달 백만장자 되다. 인간의 운명은 결단의 결과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뉴멕시코주에 살던 어린 시절 동네 친구가 2명 있었다. 그 둘은 함께 자랐고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서는 한 방을 사용했다. 아주 멋진 녀석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모두와 두루 잘 지냈다.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두 녀석은 고교 시절엔 좀 노는 친구들로 꽤나 명성이 자자했다. 그래도 두 친구 모두 청소년기의 잘못을 만회하기에 충분한 야심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잠재력과 능력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모든 면에서 거의 똑같았다. 다르다면 딱 한 가지, 각자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첫 번째 친구는 대학을 중퇴하고 뉴멕시코주를 떠나 플로리다의 테이토너 해변으로 갔다. 전 세계의 대학생들의 봄방학 휴양지로 유명한 테이토너 해변에서 그는 비치범이 되었다. 봄을 만들고 여자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며 긴 금발 곱슬머리가 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멋쟁이 조지라고 불렀다. 지치고 힘들었던 그는 마침내 테이토너 해변을 떠나 고향인 뉴멕시코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뒤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사는 그였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 단짝 친구인 비치범과도 친하게 지냈다. 사실 그들은 매우 가깝게 지냈다. 나는 종종 그 두 친구들에 대해 생각하는데 나도 얼마든지 그 둘 중 하나처럼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이 그랬다. 그 두 친구는 모두 다름 아닌 나였다. 그 두 친구가 그 오랜 시간 룸메이트였던 이유도, 지금까지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이유도, 그들이 동일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두 친구 모두 나이다. 절망에 빠져 고향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홀딱 망하고 말았다는 그 비치범이 정말 제프 올슨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올 A로 대학을 졸업하고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시킨 백만장자. 단란한 가정과 세계 곳곳에 친구가 있었고 풍요롭고 성취감으로 행복한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친구는 어떤가? 그렇다. 그 역시 나이다. 나는 성공자로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초창기 나는 골프장 잔디를 깎는 대학 중퇴생 멋쟁이 조지였다. 한 가지 털어놓자면 예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나이다. 인생 경험을 통해 변한 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경험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다. 단지 내 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개가천선한 것도 아니고 해탈을 한 것도 죽음의 문턱에서 우주의 섭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다. 나라는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진 것뿐이다. 나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나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절망한 비치범은 그저 평범한 젊은이일 뿐이었다. 평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학교 성적도, 운동도, 사회성도 보통이었다. 현재 나는 무척이나 행복하고 큰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 예전의 그 평범한 청년과 전혀 다르지 않다. 겸손한 척이 아니다. 과거의 내 모습에서 현재의 나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운 좋게도 슬라이트 엣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청년 시절 비치범이 지금의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처럼 우리의 현재를 원하는 미래로 이끌어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비치범에서 백만장자가 된 것은 아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뭘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다. 당시 나는 이 책을 통해 소개될 성공 공식이나 슬라이드 엣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앨버커키에서 나고 자랐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이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우리를 키우셨다. 어머니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고 언제나 곁에 계셨다. 그러나 금발머리 사내 아이 삶이 염증으로 내게 강림한 그날 저녁 나는 곧장 골프클럽을 나와서 옷과 스테레오를 챙겨 1964년형 6기통 다치 다트 자동차에 밀어넣고 앨버커키를 향해 출발했다. 고물차가 자꾸 과열되는 통에 텍사스에 도착하는 데만 6일이 걸렸고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었다. 형편없는 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여행한 거리 때문이었다. 뉴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평범이라는 땅을 영원히 뒤로 하고 성공의 나라에 살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8기통을 풀 가동해 인생 한 번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결단했다. 말했다시피 내 인생은 그야말로 평범한 그 자체였다. 평범한 학점, 평범한 운동 실력, 평범한 사회성, 그런 평범한 내가 특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열심히 더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이라 믿었다. 원하는 운동팀에 들어가려면 죽도록 연습해야 했고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 학기 나는 처음으로 올 A를 받았다. 이후 경영대학원에 진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다음은 이미 모두 아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렇다면 열심히만 하면 누군가 그 다음은 이미 모두 아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렇다면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세상은 죽도록 일만 하는데도 생활에 치여 쪼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나는 머지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 졸업 직후 앨버커키 국제공항에 취직한 나는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일했다. 머지않아 전국 최연소 국제공항 매니저로 승진했고 덕분에 경력사원 채용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져 달라스에 위치한 알아주는 하이테크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당당히 스카웃되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덕에 정보 시스템 부를 책임지게 되면서 관리자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미국의 기업 시스템은 나와 잘 맞지 않았다. 어디 가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가 만연했고 내가 뼈를 묻고 싶은 곳이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는 지금까지 승승장구 달려왔다. 솔직히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치 마법의 주문을 깨우친 것처럼 성공의 비밀 공식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결심했다. 태양이 오른쪽에서 뜨는지 왼쪽에서 뜨는지조차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400여 개의 태양 에너지 회사가 자리 잡은 뉴멕시코주는 이 신흥 산업의 중심이었고 문외한 전문가 할 것 없이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었다. 처음에는 실제로 아주 현명한 결정인 것 같았다. 2년 만에 우리 회사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대열에 합류했고 이내 미국에서 업계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나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정상에 오른 것이다. 그때 나는 아직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화한다. 이번에도 영락 없었다. 시대가 변했고 세법도 변했다.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채 정신이 들기도 전에 회사는 망해 있었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무일푼울 정도가 아닌 밑바닥 신세가 되어 있었다. 내 자동차가 견인되어 가던 날 밤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나는 넋을 놓고 서 있었다. 오래전 실패한 대학생 시절 내가 사는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몸부림치던 순간이 있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나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그런 실패자로 살다가 어느 날 번뜩 정신을 차렸고 복학 후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한 결과 꼴찌였던 내가 수석을 졸업했다. 대기업 5년 동안 최고의 자리까지 승진했고 5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내가 창업한 회사 역시 정상의 반석에 올려놓았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는 인생을 바꾸었다. 그리고 승승장구 14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밑바닥으로 복귀했다. 피와 땀으로 쌓은 지난 12년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던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일말의 정당성도 논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사춘기 반항하라도 된 것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을 향해 분노했고 혼란스러웠다. 인생이라 본질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근거 없이 불공평한 것인가? 애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단 말인가?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찬찬히 꼭 씹어 생각하기로 했다. 올란도 골프장 때처럼 번뜩이는 득도의 순간 따위는 없었다. 예전처럼 사회초년병이 처음으로 인생에 시동을 거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를 풀어낼 만한 속성 해법도 없었다. 이미 다 해본 일이다. 아니다. 이번에는 차분히 앉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산산조각 난 내 인생에 뒤엉킨 조각들 하나하나 맞춰봐야겠다. 분명히 어떤 논리가 존재할 것이고 그것을 찾아야만 했다. 자, 어디 되짚어보자. 나는 대학 자퇴생이었고 비치범이었고 경제적으로 무능했다. 동시에 올레이 학생이었고 잘나가는 대기업 관리자였으며 최첨단 인류 기업을 이끄는 만능 기업인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이 모두 한 사람이 한 일이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알수록 롤러코스터 같은 나의 인생 굴곡이 단순한 운이나 유행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럴 리가 없었다. 내가 한 일 중에서 어떤 것은 처절한 실패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절묘한 성공의 키로 적용했을 것이다.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일까?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경험 속에 내 성공의 비밀도 실패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다시 가라앉고 다시 생존선상에 떠오르고 이어 실패의 문턱으로 향하게 된다. 나는 매번 이런 식이었다. 매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상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다. 매우 단순하다. 실패에서 벗어나 생존선상을 지나자마자 그곳에 있게 해준 행동을 중단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공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체의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다면 성공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은 어림도 없는 천재적인 대단한 일이 아니다. 기막히게 어려운 기술도 필요한 것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영재급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냥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일들을 지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바로 99.9%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것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들은 왜 그것을 계속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으로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나는 다름 아닌 그 롤러코스터의 명확한 성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애초에 우리를 실패에서 생존으로 건져준 그 행동들, 익히 그 방법을 알고 있고 이미 해오고 있는 그 행동들, 그것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길로 쭉 성공에까지 갈 수 있다. 그 행동들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커브의 상승 곡선을 타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강 곡선을 따라 추락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것이다. 바로 단순합니다. 우리를 실패에서 건져내 성종까지 하게 하고 심지어 성공에까지 이르게 한 일들은 사실 매우 단순한 일이다. 어찌나 단순한지 누구나 쉽게 지나쳐버린다.
단순해도 너무 단순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핏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대단한 노력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큰 일도 아니고 영웅적이거나 드라마틱한 면모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인 것 맞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일 실제로 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은 바라보기만 할 뿐 액션은 없다. 월급에서 몇 달씩 꼬박꼬박 적금을 붓고 깨지 않는 것, 매일 잠깐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영감을 주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좋은 책을 매일 10페이지씩 놓치지 않고 읽는 것. 이 일을 한결같이 매일, 매달, 매년이고 계속 할 수 있다면 하찮다고 느껴지는 작은 것들이 세월의 배가 되어 더해 복리로 쌓여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나는 간단한 1일 행동 수칙이라 부른다. 긴 시간 한결같이 반복 시행해야 하는 행동 수칙. 단순하지만 높은 생산력을 자랑하는 행동 수칙이다. 바로 슬라이드 엣지, 작지만 의미심장한 플러스인 것이다. 한낱 비치범이었던 내가 백만장자가 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비단 내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스토리일 수도 있다. 우리 안에는 비치범과 백만장자, 미래의 실패자와 성공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모두 다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권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다. 때로는 꿈도 꾸지 못해본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았다. 예전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지금 모든 게 너무나 좋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열정과 활기가 넘친다. 그때보다 현재가 더 행복하고 관계나 일에서도 훨씬 더 만족스럽다. 10년 전보다 현재가 나는 모든 면에서 더 좋다. 그리고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당장 내일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예전에 실제로 그랬었고 나는 어찌됐든 살아남아 있다. 그러나 내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은 하나 있다. 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해 기록적인 시간 내 재기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슬라이드 엣지다. 한 가지 부연하자면 내가 말하는 백만장자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의미의 성공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비치범이 하나의 은유인 것처럼 백만장자 역시 은유적 표현에 불과하다. 내가 말하는 백만장자는 100만 달러의 미소를 지닌 사람, 100만 명의 친구를 가진 사람, 그리고 단순히 100만 달러어치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수조 달러 가치의 기쁨과 만족, 성취감, 좋은 관계, 호기심과 매력, 열정, 에너지와 흥, 그리고 성취욕을 가진 사람이다. 삶 속에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이 넘치는 사람. 나는 그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기를 바란다.